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대차 잔고 먼저 보도록 하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대차 잔고 하이닉스 많이 쌓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극적 타협될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시 선두에 서고 있고요. 또 하나 놓고 보면 현대차도 실질적으로 표현 안 나왔지만은 잔고를 또 많이 쌓아놨습니다. 증감 산이로 또 놓고 보면은요. 코스닥 쪽에서 놓고 봐도 HP, SP 또 제주 반도체, 고영, 또 알테오젠 등등을 많이 쌓아놨는데 아마 알테오젠이라든가 지금 쪽 이 바이오 쪽은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을 보고 대차를 많이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 대차 잔고 상위 종목 중에서의 주목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은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종목이라기보다는 ETF가 눈에 띄어서 네. ETF가 대차 상위에 오른 그런 케이스가 많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 부분이 어떤 이제 시그널을 주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지수를 추종한 ETF가 대차 상위에 위치하는 거는 상당한 확률로 지수의 상승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그런 시그널로 해석이 오히려요? 가능한 거고 예. 그게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네. 델타 해칭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중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ETF, 그러니까 지수를 100% 추종하는 코텍스 200이나 아까 타이거 200이었나요? 네, 그런 타이거 200도 것들이 있었어요. 대차에 올라올 경우에는 이제 이 델타 아까 언급드렸었던 이제 델타 해칭을 위해서 이런 이제 LP들이 사전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LP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사전 팔아줘야 되잖아요. 네. 시장에 매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종의 재고를 확보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제가 이걸로 뭐 이렇게 논문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일단 시장에서는 70% 이상의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점은 지수가 올라가는 점이지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올라가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쪽으로 약간 이제 매기가 좀 몰릴 수 있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좀 드리자면 일단 대규모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상승 포지션으로 합성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네. 파생들의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대차를 좀 LP 쪽에서 좀 쌓아놓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한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인 수급 환경으로, 특히나 지수 쪽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대차 잔고 상위에 보면 삼성전자 있고요, SK 하이닉스 있었지만 코덱스 200이라는 네. 우리 코스피 200을 추종한 ETF가 있었는데 정경민 팀장은 이것은 오히려 이들 뭐 대형주 혹은 시장이 떨어질까봐에 베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순매수 포지션을 많이 잡아놨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거의 해지 차원의 대차 및 공매도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대형주네요. 네. 네, 하이닉스로 오히려 가는 게 맞네요. 지금 오늘 1위부터 한 10위까지만 오르잖아요. 네네. 지금 저 시가총액 1위부터 삼성전자부터 기아, KB금융까지만 좀 상승 나오는 게 아무래도 시초선이 좀 다 올라요. 조금 네. 이제 쏠림이 좀 나와서 지수랑 체감 지수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관심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네. 대차 상위 종목 중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요? 네, 야수의 심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을 보겠습니다. 아, 예. 단기 관심 네. 쪽으로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아니요. 너무 남자다워서요. 살려주세요. 좀 네. 예. 어렵습니다. 다 예. 다르게. 근데 지금 이쪽을 보는 게 일단 예. 시장에서 지금 한참 찾고 있는 쪽들이 안 오른 거, 그러니까 좀 소외된 거, 그쪽을 계속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대차가 늘어나도 이 상황에서 그냥 대차가 늘어나서 공매도가 들어올 것이냐, 그런 쪽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주가가 이제 다시 이쪽도 소외됐으니까 매수세가 모여야지라는 쪽에서 주가 단기 탄력들이 강화되면은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정쩡한 자리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 BM 기준으로도 적어도 한 11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오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변화가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 네. 반등 쪽이 좀 먼저가 아닐까 쪽으로 바라보는데, 하지만 펀더멘탈은 뭐 약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CATL이 한국에 대해서 영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이번에 홍콩에 추가 상장 얘기 나오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쪽과 함께 현대기아차로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게 현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점점 국내 쪽의 입지들은 좀 낮아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려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분위기는 안 가고 사자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차트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처절한데 방금 얘기했던 부분 11만 원대가 이제 60일선인데 한 번을 지금 60일선을 못 제꼈는데 오히려 김수 대표는 저거 60일선만 한번 뚫어놓고도 보면은 꽤나 좀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 이 악재 속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자리가 최근에 4월달 들어오면서도 네. 저항대만 들어오면 계속 밀렸습니다. 네, 이런 자리들 침침해요. 네. 계속 네. 밀리다 보니까 이럴 때 보면 반전이 한번 나올 때는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추세를 강화시키는 반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모르나. 예, 한번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한 11만, 12만 대 요때쯤 정도가 이제 좀 그들이 타깃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쪽에서 그걸 한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윗선까지 한번 가보면 어때요? 저기 초록색 선. 거기가 한 여기까지. 13만 5천 원, 14만 예, 원대입니다. 예. 네, 거기까지 갔으면은 참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네. 화이팅입니다. 일단 화이팅이요. 예.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BM과 코덱스 200, ETF까지의 그 대차 잔고 상위 종목의 숨겼던 의미도 파악해봤고요.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명 팀장, 리스크온, 김민수 대표 시장의 색깔 변화입니다. 리스크온입니다. 네. 네. 전형적인 뉴욕 증시에 보여줬네요. 네. 그리고 뭐 실적 시즌이 또 마무리되는 네.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좀 겹치고 있어서 이제 앵커께서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도 뭐 비슷한 시각도 있지만 저는 10년물 국채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제 국채를 매각하면서 매도를 네. 하면서 그 금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좀 오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금값이 빠지고 있어서 네. 매크로 지표를 그래도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은 성장으로 네,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것이죠.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메이저 수급이 좀 양호한 지수 위주의 그런 대형주가 어제부터 조금 뚜렷해지고 오늘도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은 어쨌든 지금 종반부를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으면서 네. 어제도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짙게 나타났죠. 주가가 좀 선반영됐는데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냥 나락으로 가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으로 실적 시즌 막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적이 좀 양호했었던 이제 1분기 분위기는 어쨌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방 경직하고 이 밸류가 막혀 있는 이제 이런 이 상황이 이제 조금씩 위가 좀 열려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셀인 메이보다는 올해는 이제 5월을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 레이스 시작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간에 실적 때문에 소외됐었던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좀 성장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종목들은 완전히 좀 소외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쪽에서 공약이나 정책들이 조금 구체화가 되는 이제 그런 시기랑 맞아 떨어지면서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과 의료 AI, 임플란트, 신재생 뭐 이 정도로 좀 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아무래도 좀 지수의 상승 그러니까 방향성은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좀 탄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소외된 종목들의 어떤 회복을 5월 달에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업종은 조금 있다가 우리 정경무 팀장과 함께 지금 로봇이 오늘 또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 이 리스크온에서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의료 AI 있죠. 그다음에 임플란트, 신재생은 지금 거의 이제 대선 테마와 엮이면서 네. 또 새로운 또 원래 신재생이 이렇게 부각은 안 받았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조금 이따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김민수 대표, 네. 시장의 색깔 변화 혹시 업종 주도주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 때문에 어제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예. 예,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 간다고 하는 조선 방산 네. 이쪽을 사고 봤더니 내가 샀더니 또 고점 만들고 예, 쭉 빠지고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 내가 샀더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피해 섹터라고 하는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쪽이 쭉 올라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쪽에 관세 협상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추가적으로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의 중심은 일단 그래도 피해 섹터 쪽에 그러니까 즉 못 갔던 쪽들의 지수 관련된 쪽들과 함께 같이 움직인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기. 맞추면 예. 네. 그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피해 섹터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때 관련돼서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90일 유예시켜 놓고 또 협의 안 되다 보니까 여름 때 부분에 또 다시 관세를 올리는 현상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전히 관세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마다 쭉 올랐다가도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집중하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네, 근데 계속 트레이딩 관점도 같이 배워가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관세 무관 쪽으로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쪽 조선방산 쪽들이 약간 뭐 그냥 기대감만으로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실적이나 성장세 확인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오히려 하락했다가 지지권 찾는다 그러면 그때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차익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늦게 대응하자는 쪽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쪽에서 K뷰티와 관련된 쪽들 네. 예,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그에 따라서 숫자 데이터로 확인되는 섹터들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K뷰티 안에 임의용기기 쪽이나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그들이 좋아해서 이제 소비재들 이제 부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은 트렌드에 맞춰서 그거는 계속 먼저 체크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 나오신 김에 K조선과 K뷰티까지 한 번 더 들어가죠. 시간 색깔 변화 중에서 K조선이 지금 가장 걱정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네. 지금 시황을 보면 뭐 많이 흔들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워낙 조선 어떡하지? 뭐 이게 많이 나와요, 이야기가. 조선 네.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으실 텐데 네. 최근에 이제 좀 눌림목인가라고 들어갔다가 지금 한 번 더 네. 밀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부분들인데 어제 JP모건 리포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일단 최선호와 아직 관망 이렇게 보는 쪽들은 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산과 함께 좀 무거워질 것이라고 좀 예측하는 쪽들은 하나옵션 뭐 저희가 다 아는 쪽들이죠. 네, 블록딜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들은 약간 좀 뒤로 빠지는 모습들이고 그나마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 네. 쪽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 조선해양 보시게 되면은 고점 가다가 일단 어제 나 이제 무거워요. 네. 신호를 좀 보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25만 원대 중반대 정도쯤에서 단기 지지권 마련하는지 보시면서 그런 또 갭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한번 봐가시면서 일단 자리 들어왔다 그러면은 살짝씩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 기회다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물타는 전략보다는 약간 맞춰가면서 시장에 보조 맞춰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색깔 변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 색깔 변화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밖에 안 돼요. 아니 왜 말이 안 되잖아 하시잖아요. 반도체 자동차에 막 가는데 그러나 이야기하신 대로 색깔 변화 오면서 조선이 좀 이제 힘들어지게 되면서 또 약간 시총 간의 변화 때문에 실제 지수 상승폭은 크지 않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오늘 역설적 약진을 하면서 함께 2차 전지와 함께 끌어가고 있어서 1%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한 600억 정도 순매수를 시작했다라는 부분 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좀 눈에 띄는 업종이 로봇과 바이오입니다. 로봇 쪽을 좀 보면 유진 로봇도 눈에 들고요. 앞서 우리 정유민 팀장이 리스크온 얘기하면서 첫 번째 로봇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네. 또 맞추셨는데 유진 로봇은 지금 어제에 이어서 뭐 승승장구합니다. 거래량이 1000만 주 되겠어요. 이제 불과 10분도 안 됐는데. 네. 마음속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죠. 이런 네, 종목 많이요. 하나 갖고 계시는 분들. 부럽긴 한데 이제 좀 테마주로 좀 엮여서 사회이사가 이제 모 후보에 뭐 이런 걸로 좀 엮이면서 좀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 테마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소외받았고 지금 어제 이제 그 양 거대 정당의 대표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나온 것들이 다 이제 경제에 관한 것이고 거의 뭐 그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AI와 뭐 로봇, 첨단 산업에 대해서 이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가장 먼저 좀 나온 이제 그런 얘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AI를 비롯해서 로봇은 실적이 나올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도 이렇게 막 뒤로 밀리는 그런 실적 시즌에서는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실적을 또 한동안 좀 잊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간에 들어섰는데 그런 정책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와 있고 또 주가도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최근 들어서 이 대차전고가 빠르게 좀 줄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가벼워지는 것도 하나의 좀 요인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피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각각 뭐 7%대, 뭐 4%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최근에 좀 하나의 신호, 하나의 단서를 좀 제공하지 않나. 저는 굉장히 좀 매매해볼 만한 이제 그런 섹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루닛을 비롯해서 AI 기존에 도. 있었던 AI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잘 움직이는 이제 딱 맞아 움직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쪽에서 좀 마련이 좀 되어 간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지금 ADR 지표,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 빼기 하락 종목수의 시계열을 나타낸 게 지금 너무 좀 목에 차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오르더라도 네. 시총 상위 종목에서만 이제 좀 한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체감 지수는 조금 좋지 않을 떨어진다. 것 같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또 조선방산이 이 그렇죠. 묵직해졌는데 이게 엄청 네. 빠지면서 오른쪽 빼고 나니까 체감은 이제 맞습니다. 그대로고요. 자, 김윤수 대표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힘들었고 약가 80%를 낮춘다 하면서 괴로워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게 유효성 없다, 현실성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살아났고 우리도 좀 살아났고 다음 주에 근데 품목 관세는 또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연결되다 보니까 네. 좀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얼매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일단 약간이나 관련된 쪽들은 솔직히 그들 사정이긴 한데 말도 예, 안 되잖아요. 80%를. 말도 안 원래 이거 심하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런가 보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일기 때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네. 법원에 제동 걸리면서 실패했었고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진행은 되되 거기가 약간 그러면 이제 행정명령 내는 순간부터가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반응들은 또 거기다가 그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뭐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거 완전히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로비도 강해질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교와 비슷한 현상이 나올 것 같다. 한 쪽들인데 또 하나 거기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이런 약들을 신약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갔던 제형들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플랫폼 쪽으로 제형 변경들이 확실히 더 바뀌는 게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 플랫폼으로 인해서 기술력 확보된 기술 플랫폼? 회사들, 예,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기회겠죠. 네. 그런 쪽에서 게다가 또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그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 빅파마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또 이제 면역학회, 뭐 조영학회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그때마다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국내 업체들에선 기회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성과 나오고도 아직까지 시총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그래 봐야 아직 3조도 안 돼. 3조대에서 움직인다. 너무 개인적으로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GSK한테 팔린 게 4조인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리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계속 네.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VS로 한번 가겠습니다. 알테오젠, ABL, 에이프릴, 기술 플랫폼 VS, 삼바, 셀트리온, CMO, CDMO, 바이오 시밀러. VS 기술 아니면 CMO, CDMO. 지금 많은 셀트리온 투자자분들이 김민수 대표의 지금 발언에 주목을 왜냐면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바이오 시밀러는. 억울하지.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솔직히 여기에 해당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워낙 바이오시밀러 자체는 오리지널 대비해서 이미 경쟁을 통해서 이미 가격이 싸니까. 낮은 쪽인데 그거 가지고 뭘 더 하겠느냐. 수혜도 없고 피해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밋밋한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매물 압박이 좀 많았던 쪽 같은데 쌈바는요 그럼 CMO, CDMO는요? 그쪽은 관세 쪽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되기. 예. 그렇기 때문에 CMO 쪽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했던 플랫폼 쪽이 다픽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기술 플랫폼? 알테오젠이나 개인적으로 ABL 바이오를 ABL 바이오. 1점 더 주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이나 또 의약품 품목별 관세 피해갈 수 있는 것 기술 플랫폼, AI 의료 쪽으로 또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요. 정명희 팀장, 우리 또 방산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오늘 체감 이슈 주수 자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약보합이에요. 네. 이게 이제 빠진 게 조선이랑 방산이 꽤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방산을 어휘할 거 저희가 앞서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역시 내가 사니까 빠지네. 그럴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을 좀 가이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좀 수축기에 좀 들어선 들어간 것 것 같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방향성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뭐 설사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뭐 몇 차례 말씀드린 그런 말씀인데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정치가 시작되고 정치는 굉장히 많은 자금을 소요하게 만들게 되는데 네. 그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전쟁을 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역사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군비를 다시 좀 확증을 시키고 또 이제 뭐 재건 사업 뭐 이런 거에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나토 국가들의 어떤 이 뭐랄까 이제 재각성 때문에 국방비도 계속해서 좀 상승되는 이제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수축기가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2분기는 지금 수주에 약간 공백기가 있는데 그쵸. 수주가 최근에 수주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카더라만 얘기만 있고 아직 이제 네. 수주 나온 부분이 없는데 아마 2분기 마지막 6월 한
중순 이후에는 수주다운 수주가 이제 몇몇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 위주로 몇몇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축기를 돌려 세울 수 있는 거는 저는 수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밸류를 더 이렇게 찢어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수주는 아마 2분기 말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 3주, 한 10거래에서 15거래일 정도는 아무래도 좀 안정되는 이제 그런 안정기가 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횡보의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니 매매를 하신다면 이 구간을 이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물려 계셨다라고 한다면 네. 그냥 좀 둘까요? 들고 가 보시는 게 방향성에는 물 타는 문제 것도 없다. 아니죠, 대신. 물 네. 타도 괜찮은데 이런 그래요? 거 이런 거 이제 좀 높게 들어가신 분들은 성향상 이렇게 조금 사지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막 네. 확 쫓아가는 이제 그런 양성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뭐 여력이 있으시다면 물 타도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만 한 10거래에서 15거래일 정도의 횡보는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비중을 유지하셔도 좋고 방향성에는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니 너무 이렇게 네. 걱정하시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평화 협상 진행 중이고 관세 잠정 합의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방산의 핵심은 역시 수주고 네. 예, 수주에 대한 소식을 일단은 기다리자. 한 2주 정도, 네. 10거래일 정도는 조금은 호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요. 어제 이어서 주목받을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한진그룹의 지주사죠. 한진칼. 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7조짜리인데 상한가로 밀어 올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반그룹이 다시 한번 한진칼의 지분을 확대했다는 건데요. 저희가 작전주 시간에 호반과 한진칼을 분석해 본 적이 있었죠. 지금 호반건설의 지분이 단일 주주로는 최대입니다. 한진칼에. 그런데 지금 17%에서 18% 넘게 18.46%로 지분을 추가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저렇게 되니까 한진칼의 M&A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 M&A 이슈냐?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저기서 지금은 조원태 회장 집은 델타 산업은행이 한 팀으로 돼 있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건데요. 저기 나오는 델타항공은 조원태 회장 편이라기보다는 이기는 편 우리 편입니다. 경영권에 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빼야 되겠고 문제가 산업은행입니다. 지금 하나오션도 블록딜을 통해서 하나오션 지분을 줄이는데 한진칼도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까지도 빠져나가고 그 지분을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뭐 호반건설 이쪽 팀이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M&A로 붙게 되면 조원태 회장 쪽과 호반, 지금 호반이 18%가 넘었습니다. 저거는 이번에 추가 매집 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M&A 이슈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도 20% 가까이 올랐고요. 지금은 한진칼 바로 상한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30% 올라서 11만 5천 원대입니다. 또 내일도 특히 이제 호반그룹의 또 다음 행태들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좌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